선조 31년 12월 2일 개축 7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피폐한 중국 군사를 먼저 보내는 일에 대해 적반사 노우직이 중군을 만나 조정해서 상의한 것을 말하자 중군이 말하기를 피폐한 군사뿐만 아니라 근간에 5일마다 한 부대씩 편성하여 차례차례 돌아갈 것이니 우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머물러 두는 일에 대해서도 중군도 역시 진도덕을 머물러 두려고 하는데 그 밖의 다른 장관 중에 주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기 전에 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반사가 오총병과 진인 진잠 두 유격을 말하자 중군이 말하기라 오총병은 늙었고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그는 필시 머물러 있기를 싫어할 것이다. 다시 의논하여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군사에 대해 혹자는 말하기라 육군 2만 명, 수군 5천 명이 좋겠다 합니다. 그러나 육군의 수가 너무 많아 군량을 대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만 명이면 적당할 듯 하나 그 정도로는 오히려 고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감이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머무는 군사의 많고 적은 숫자는 의당 군량의 다수에 따라 할 것이니 이런 밖에서 의논하여 조처해야 할 일이요 나의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하나도 옳은 사람이 없었다. 기만하는 것으로 공업을 삼고 사기치는 것으로 능사를 삼으며 음흉하고 시기하는 것을 서로 높이고 부박하고 괴탄한 것을 숭상하는 데다가 탐욕이 머릿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무장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문관이란 자들도 이런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중국의 인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나는 못내 탄식하고 있다. 지금 머물러 주둔할 장소를 취하자면 반드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 서로 협력하여 수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변이 있거나 적이 트집을 잡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중국 조정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나라는 필시 그들에게 농락당하여 환란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경들은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상이 이유중군의 이름은 유상덕이다. 관사에 행행하고 이어 강유격 이름은 강양동이다. 관사에 행행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행대사원 정창연이 와서 아뢰기를 송응순, 유인길, 구의강, 김신국, 박승업, 권진, 문홍도가 모두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황신의 사행이 수위에서 나왔더라도 그 계략을 은폐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숨긴 정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면 계사의 주오가 분명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본의에는 무방한 것입니다. 깊은 밤에 소우장을 올리는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무로 인하거나 가부를 논의하다가 겨울철 짧은 해가 금방 저물어 어두운 밤에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세가 그렇게 된 것이지 애당초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계사를 연속으로 올릴 때는 성상소에서 주관하게 되니 다른 관원이야 더욱 비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이 송응순, 장령, 유인길, 지평, 구이간, 사간, 김신국, 헌납, 박승업, 정은, 권진, 문, 홍도에게 모두 출사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부원군 유성룡의 삭탈 관작을 명하소서 하니 이미 하유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지평 구의관 정원 권진이 와서 아뢰기를 전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삭탈 관작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도에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은 역경에서 경계한 것이고 한편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성인이 훈계한 말이다. 이미 파직시켰는데 어찌하여 번거롭게 논하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4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라 왜냐면 모두 철수하고 국토가 다시 회복되어 폐허의 전쟁터가 이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모여 살 수 있는 곳으로 될 것이니 이는 이를 데 없는 황제의 은혜요 무궁한 종묘사직의 경사입니다. 그렇다면 황은에 진사하고 종묘사직에 고유하는 예를 속히 거행해야 하는데 본조에서 지나는 한 가지 절차는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상상께서 백세토록 잊지 못할 통안을 품고 와신 상담하면서 기필코 적을 토벌하려는 뜻을 지니셨는데 여러 신하들이 무능하고 국력이 쇠약하여 이 적들로 하여금 7년 동안이나 기흉악한 짓을 자행하게 했을 뿐더러 한 명의 족장도 잡지 못하고 하나의 진영도 함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무사히 그들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이는 무궁한 한이 될 수는 있어도 진화할 만한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삼가 지난번에 내리신 정규를 보니 천천히 진화해도 늦지 않다 하셨습니다. 적을 놓아주어 스스로 물러나게 한 것에 대하여 성상께서 한스럽게 여기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지극한데 성상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굽혀 스스로 위축되는 일을 굳이 거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조에서 진화하는 의식은 거행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4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군문 도감이 아뢰기를 오늘 신이 나아가 중군을 만나보고 적이 도망간 사정과 수군이 크게 승리한 연후에 대해 담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군이 한 폭의 당부를 내보이고 이어 말하기를 적주 소서 행장이 도망간 것에 대해 나도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날 국왕께서 물으셨지만 번거롭게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직관을 들여보낸 일은 노이아도 알고 있다. 다만 노이아의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적주를 찔러 죽이고 돌아오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여 외적이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필시 등한히 왕래하지 않고 도중에서도 시행하려고 했을 것인데 복권 등지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일은 그 사이에 어떠한 곡절이 없지 않을 것인데 유제독의 생각은 대개 적중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부실한 일이 있더라도 그대 나라에서 말하지 말라. 훗날 그런 일이 발각되면 유제독이 스스로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국왕께서 군문경리를 만나 보더라도 이러한 이야기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두 노이아도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군사를 머물러 두는 일에 대해 전일 노이아가 나에게 묻기를 유총병을 머물게 하려는데 어떻겠는가 하기에 나는 배신의 말을 들은 적이 있으므로 즉시 대답하기를 유총병의 일에 대해서는 이 나라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니 결코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진 도독에게 쓰군 육군을 아울러 통솔하게 하여 머물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니 군문도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풍하기를 오 유충은 노성하고 청검하여 진인 진잠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 머물게 할 만하다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진 도독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오 진 두 장수는 다시 품나라에 조처하겠다. 다만 그대 나라에서 군문 격리 과도 어사이 네 아문에 모두 자문을 보내되 어느 장수라고 성명을 쓰지 말고 단지 수군이 가장 기묘하니 다수의 수군을 남겨달라고 하고 육군의 장수는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는 사람을 머물게 해달라고 범연히 청한다면 나도 곁에서 찬조할 생각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기패관 주충이 독전하는 일로 영기를 가지고 주사의 진영에 가서 적들이 탈출하여 도망치지 못하도록 진 도독에게 경계하였는데 그가 어제 돌아와서 말하기를
적주 소서행장이 강화를 칭탁하면서 여러 외초에게 구원을 청하여 울산, 부산, 사천 등지 적들이 모두 구원병을 보내왔다. 사천이 순천과 가장 가까우므로 먼저 주사와 서로 마주쳐 혈전이 벌어졌다. 당초의 행장이 천위를 두려워하여 유제독과 진도독에게 강화하자고 하면서 유제독에게는 수급 2천을, 진도독에게는 수급 1천을 보내줄 터이니 자기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진도독은 이 말을 믿고서 말하기를 나에게도 수급 2천을 보내주면 보내줄 수 있다 하자 행장이 날마다 예물을 보내고 주찬, 창금 따위의 선물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의 사위가 있는데 그와 만나 의논해야 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려고 하니 이곳의 배를 내보내주기 바란다 하자 이순신이 말하기를 속임수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위를 불러온다는 것은 구원병을 청하려는 것이니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으나 진도독은 듣지 않았다. 14일 한 척의 작은 배를 보냈는데 외인 8명이 타고 있었다. 그 뒤에 이순신이 말하기를 외선이 나간 지 이미 4일이 되었으니 구원병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묘도 등지로 가서 파수하여 차단시켜야 한다 하였다. 18일 사경에 여러 곳에 구원병이 크게 몰려와 드디어 대전이 벌어졌는데 포와 화살은 쏘지도 않고 불뭉치만을 적선해서 던져 200여 척을 소각시켰다. 그러자 옷까지 온갖 물품이 바다를 덮었는데 행장은 떠내려오는 물품과 하늘에서 치솟는 화염을 보고서 구원병이 크게 패한 것을 알고 외양으로 도망쳤다. 먼 곳의 구원병도 그들의 선봉이 패한 것을 알고 감히 와서 구제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만약 며칠만 더 지체하여 사방의 구원병이 모여왔더라면 외교의 일이 매우 위태로웠을 것이다. 대개 행장의 계책은 겉으로는 강화를 하는 체 하면서 몰래 구원병을 청하여 먼저 주사를 함께 치고 이어 육군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인데 적선의 선봉이 이미 패하여 흉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마도 하늘의 뜻이 천리에 순종하는 자를 돕는 것인 듯하다. 21일에 주사가 남해로 나아갔으나 외적은 벌써 도망치고 없었다 하였습니다. 당부를 동봉하여 입계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순신 장군 통찰이 여기 좋으시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조선 국왕이 원왕을 변핵하는 일로 병과에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임경리 양호의 사후관인 배신 이덕형의 장계에 근년 11월 6일에는 신이 그대는 지난번의 양경리를 수행하여 도산의 적을 징벌하였다. 그 당시 전사하고 부상당한 관병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도 순찰사 권율과 함께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하리라. 이 일은 병과가 책지를 받들어 사실을 규명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니 동정심에 이끌리거나 거짓을 날조하여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함으로써 막중한 죄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점을 조심하여 공경히 준행하라는 교율을 삼가 받들고 매우 황공하여 즉시 권율과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리가 제독과 함께 대병을 거느리고 경주에서 전진하여 23일에 좌병령의 옛터에서 적을 유인하여 교전하였습니다. 좌협부장 이염에는 군사를 나누어 복병을 배치하고 참장, 양등산, 유격, 파세는 병사를 나누어 적진에 돌격하여 400여 과의 수급을 베었으나 관병은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24일에 대병이 성황당 및 태화강의 좌우편에 있는 정루를 공격하여 책방을 불태우고 600여 과의 수급을 베자 적들은 도망쳐 도산의 작은 성으로 들어갔는데 보병이 삼면에 포위하였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유격, 모국기, 노계충 등이 거느린 보병이 모두 선두에 있었으므로 부상자가 많았고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25일 대병이 본성을 진격했는데 유격, 진인이 병사를 독려하여 먼저 성에 오르다가
서문의 성 밑에 이르러 총탄에 맞았고 휘와 관병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각 영의 관병이 좌우로 일제히 진격하였으나 또한 총탄에 맞은 자가 많았으므로 후퇴하였는데 이날 관병의 전사자는 대략 200여 명이고 부상자는 1천여 명이었습니다. 금년 정월 3일 축시에 각역의 관병이 본성을 진격하여 새벽녘에 멈췄는데 사상자의 다수에 대해서는 아직 날이 새지 않을 시각이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5일의 사상자보다는 많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4일에 격리가 제독과 상의를 하였는데 관병은 점차 지쳐가고 적의 구원병은 날로 더해진다 하여 이때 비로소 퇴병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격리는 보병을 먼저 후퇴하게 하고 이 염에 양든산, 바세 등의 마병을 선발하여 자신이 영술하고 후군이 되어 돌아오자 적병이 감히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는 도중에 부상병을 만나면 표말을 내주어 태워오게 했는데 가경의 관병은 별로 손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국의 별장 한 명련의 말에 의하면 전탄의 방어전에서 관병과 적병이 교전하여 양편 모두 상당한 살상이 있었는데 관병이 사살당한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안강에 돌아와 탐문해 보니 전후 2번의 전투에서 사망한 관병은 모두 800여 명이고 부상자는 3천여 명이었습니다. 그 후 안동으로 오는 도중에 부상당한 관병이 상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많이 보았으니 사망자의 수는 아마도 1천여 명이 넘을 듯합니다. 관병의 사상자 수는 대략 이와 같은데 신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라고 보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목격한 바로는 격리가 몸속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있고 진두에 나아가 싸움을 독려하자 여러 장수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병의 사계가 크게 꺾여 다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이보다 앞선 금년 9월에 귀과에서 면류하기를 본과가 이번에 온 이유는 오로지 전임 격리 양호의 공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도산의 전투에서 관병의 사상자 수가 실제로 얼마쯤 되는지를 귀국에서 사실대로 조사해 본과에 자문을 보냄으로써 황제께 전주할 수 있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정부가 장계하기를 도산의 전투에서 관병이 사망한 숫자는 모두가 전해진 소문이므로 그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좌의정 이덕행이 그 당시 격리 양을 수행하여 그곳을 정벌하면서 도순찰사 권율과 함께 전투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현재 그들이 서로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관에게 엄히 유시하여 도산 전투에서 사상한 관병의 숫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계문하여 자복하는 데 상응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관으로 하여금 도산의 전투에서 사상한 관병의 숫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계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앞서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건대 황상께서 우리나라를 가엾게 여기시어 군사를 내보내 구제해 주시고 격리 아문에 동정의 모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온갖 구의획이 그가 시행하기에 달려 있었으니 만일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성패가 당장 결단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를 변호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여 기망한 죄에 빠져들어 패망의 후회와 화단을 자초할 수 있겠습니까? 당직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이러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살펴보건대 전임 격리 양은 간명을 받은 뒤부터 동정의 일에만 뜻을 두어 모든 일의 총독 군문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면서 저 외적들을 기필코 섬멸시키고야 말겠다고 작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치면 용기를 분발하여 세차게 전진할 뿐 험난한 공격도 회피하지 않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몸가짐 매우 검소하고 휘하를 거느리는데 매우 엄격하여 그의 정절이 지나가는 곳마다 추호도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니
이 점이 바로 우리나라 군민들이 더욱 경외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적주 소서 행장이 남원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가등 청정이 무리를 거느리고 같이 회합하여 군사를 나누어 거침없이 쳐들어와 경기 지방까지 육박하니 도성이 공포에 휩싸여 금시 무너질 듯한 형세였습니다. 이때 보는이 보고를 받고 평양에서 급히 달려와 3일 만에 입성하여 남은 백성들을 위무하고 곧바로 부총병 행생 등의 관병을 보내 적의 선봉을 초살시키자 적병은 패하여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도성이 오늘날까지 보존된 것은 실로 본원의 공로였습니다. 도산의 전투에 있어서도 본원 자신이 갑옷과 투구를 갖춰 입고 직접 싸움을 독려하여 풍수를 무릅쓰면서 12일 동안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적의 책방을 불태우고 1천여 과의 수급을 베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정이 궁지에 몰려 쥐처럼 숨어다니면서 몇 차례 포로가 될 뻔하였으니 이는 세상에 드문 특이한 공로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군은 날로 지치고 적의 신병은 계속 와서 구원을 하므로 본원이 사세의 기밀을 은밀히 살피고서 전군의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군을 선발하여 본인이 직접 거느리고 후군이 되어 철수하였는데 도중에서 부상병을 만나면 표마를 내주어 타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의 처리가 이와 같이 조용하였는데 어찌 참주의 내용에 이른바 이와 같이 몇만 명의 전망자를 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의거한 바 이 덕행이 조사한 사상자의 숫자는 그가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시종 목격한 것이니 하늘에 태양이 밝게 비추는데 어찌 감히 거짓으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본원의 공적에 대해서는 주본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본원이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당직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 그에 대한 논핵이 이처럼 분분할 줄이야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중간에서 그를 모함하는 말에 불과한 것으로 정주사가 함부로 참조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상께서는 말이 바뀌라 하더라도 공이 있고 주의가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동촉하고 계실 것이니 참소하는 말이 아무리 교묘한들 어찌 끝내 그 사실을 가릴 수야 있겠습니까? 또 살펴보건대 본원이 주 원래 요시라 등을 구속한 것은 적당한 기회에 계책을 시행하여 만전의 공을 이루려는 것이었는데 모함하는 자는 적들과 강화한다 하고 본원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은 바로 우리나라의 문호라고 생각하여 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켜 적의 도발을 방해하는 데 이롭게 하려고 하자 모함한 자는 혼나라의 환란을 끼쳐주는 것이다 하여 본원을 모함하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는 짓이 없는데 어찌 도산에서 관병이 사상당한 한 가지 일뿐이겠습니까? 당직이 무엇보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7년간 병난을 겪음으로써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자력으로는 구제할 수 없었는데 본원이 와서 주둔하게 되자 하루아침에 기상이 달라져 용렬하고 나약하던 자들도 권면할 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우리나라를 구제해 준 약속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모함을 받아 갈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불안해하며 지금까지도 의지할 곳을 잃은 듯이 여기니 인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현재 귀과에서 전라도 경상도를 쓸력하여 군정을 탐문하였으니 본원이 공은 있어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일일이 아셨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변핵하는 일을 주장하여 황제께 주본을 가져 올림으로써 충성스럽고진 사람이 성명의 시대에 억울함을 품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문을 갖춰 보내야 하겠기에 이 자문을 보내니 조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이 무사히 도착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흠차 사감 동정군무 병과 좌급 사중에게 자문합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신 한응인이 동부총병의 숙소에 나아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쌀값으로 보낸 은자만은 도로 받아줄 것을 극력 진언하니 동부 총병이 말하기를 국왕의 후위에 깊이 감사한다. 그러나 은자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 황상을 어찌 기망할 수 있겠는가? 국왕이 만일 굳이 사양한다면 가정을 시켜 이 은자를 가지고 시중에 가서 물품을 사서 바쳐야 할 터이니 이는 국왕이 나에게 후위를 보이려는 것이 도리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시켜 은자 200냥을 본조에 보내왔기에 신이 말을 꾸며 잠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부총병의 말을 듣건대 필시 보내지 않을 리 없을 듯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은자에 대한 서류는 양식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개하신 뒤에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이야말로 사람을 감탄하게 한다. 총병의 말이 도 이상 옳지만 우리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후이도 대우하는 도의에 있어서는 섭섭한 감이 없지 않다. 총병이 옳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다. 총병이 억지로 돌려보내거든 50냥만 받고 그 나머지는 돌려주면서 이것으로 충분히 조처할 수 있다. 200냥이나 되는 많은 돈을 어찌 필요로 하겠는가 라는 내용을 잘 만들어 힘껏 사양하라. 그리고 문첩도 속히 작성하여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동군께서 천추가 한창이신데도 오래도록 후사가 없어 무사람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시대의 국군이 돌아와 적을 소탕하고 강토를 깨끗이 회복한 때 원손이 탄생하였으니 종묘의 경사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인정이 있는 곳에 예가 따르는 법이니 의거할 만한 전례는 없으나 종묘에 고유하고 지난한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부제학 성순 수참 이전이다. 차자를 올리기를 전 풍원 무원군 유성룡은 성품이 강팍하고 행실이 사악할 뿐더러 권병을 잡았을 때 그의 세력이 불길처럼 치솟아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화의를 주창하여 호택 16경의 말에 부회하면서 감히 최황의 정직한 변론을 꺾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니 송나라 때 진해가 징계를 매섭게 꾸짖은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해는 천하의 사람들이 자기를 논의할까 두려워하여 대관으로 하여금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성령은 서신과 폐물을 몰래 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는 또한 진해의 죄인입니다. 옛날 호우전이 글을 올려 진해를 잠수할 것을 청했는데 노추에게 그 말이 전해지자 군신이 놀라면서 송나라에도 사람이 있다고 감탄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양사의 논의가 실제로 간사한 무리를 제거하고 화의를 주창한 자를 죄 주자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면 풍신수길의 군신들도 그 말을 듣고 놀랄지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속히 양사의 주청에 따르시어 신인의 분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자자를 보니 너무도 말이 많다. 이미 파직시켰으면 그만인데 어찌 삭탈까지 하겠는가. 그리고 매번 화의를 했다는 말로 풍원을 성토하여 죄의 주자는 자료를 삼는데 그에 대하여 터집을 잡을 수는 있는 계책이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의 실정이 아닐 것이다. 사람을 논해가는 데는 그 실정을 알아야 한다. 풍원이 이유 없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니 이는 대체로 중국 장수의 협박을 받았던 때문인 것이다. 수길에게 좋게 보인들 그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한 처사는 잘못이 없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16경의 화의를 논하자 온 조정의 신하들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모두가 그의 주장에 호응하였다. 나는 그러한 양상을 눈여겨보았는데 어찌 유독 풍원만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논의를 호전에 비유하여 스스로 고상한 채 하는데 송나라의 호전은 진해가 정성의 지위에 있으면서 화진을 건의하는 초기에는 논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관들은 풍원이
정승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공격하여 제거하려고 하니 송나라 때 호전도 역시 그리했는지 모르겠다. 붕원의 관작을 삭탈한다 해도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마는 국가의 채무만을 손상시켜 해대는 것이 적지 않을 듯 싶다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6일 정사 두번째 기사 지평 구 이건가 대사헌 정창현 집이 송응순 장령 유인길이다. 정은 권진 김신국 헌납 박승업 정은 홍문도가 같이 와서 아뢰기를 전 부원군 유성룡의 삭탈 관작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6일 정사 세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난리가 일어난 뒤로 예장에 관계된 일을 일체 정폐하여 대신에 상사가 있더라도 관에서 도와주는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형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간혹 절박한 상사가 있을 경우 점차 예장의 전례를 시행하기는 하는데 유독 대신의 상사에 있어서는 그대로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아 소소한 관원들과 다를 바 없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김응남은 그는 관대하고 근신하며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전조의 장관으로 있었을 때에도 문정이 쓸쓸하여 뇌물을 바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현재를 추천하여 등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다만 언론을 전개할 때 고집스러움 면치 못하여 사론이 단점으로 여겼다. 그는 집은 너무도 비난하고 궁핍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으므로 듣는 이들이 불쌍하게 여깁니다. 본도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묘군 및 장례 비용을 대주게 한다면 국가에서 후대해주는 은전에도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